명망 있는 교수에서 무직자로 66세 은퇴 후의 처참한 현실.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생 성실히 일했으니 이젠 여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더라고요. 특히 대학 교수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보이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강의실 문을 닫고 나면 불안과 상실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6세에 딱 은퇴를 맞이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호기롭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분을 떠올리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뭐하지? 하는 막막함만 남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꼭 교수님이 아니어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란 게 일에서 손을 떼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요. 자, 그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정보를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달라지는 삶의 균형.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봐요. 교수님이라면 연구자이고 강의자이고 지도 교수였을 거고 때로는 각종 위원회 멤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수많은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죠. 처음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역할들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대학 사회에서 누렸던 명성은 사라지고 학회 활동도 덩달아 줄어드니 인간관계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학술 모임의 자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삶의 일부였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례 1 정교수 은퇴 후 이젠 뭘 해야 하지? 제가 아는 분 중에 30년 넘게 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고 딱 66세에 정년퇴임을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역사가 오래된 학과장이었고 학교 내외로도 알아주는 중견 학자였죠. 퇴임식 날 후배 교수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교수님 드디어 자유의 몸 되셨네요. 라고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어요. 실제로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니고 평생 못 해본 취미도 찾아봐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근데 은퇴하고 몇 달 지나니까 여행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함께 일하던 후배 교수들과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연구실 문을 닫으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엄습했다고 하세요. 같이 지내던 학회 사람들도 안 보이면 점점 내가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찾아왔다고요. 이렇듯 명망 있는 교수도 은퇴 후에는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그대로 겪어요. 결국 이분은 뒤늦게라도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뛰어들면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은퇴 직후 꽤 오래 슬럼프를 겪은 건 사실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2. 은퇴 준비 진짜로 필요한 이유. 우리가 흔히 돈 얘기만 은퇴 준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노후 자금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해도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허무감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특히 교수처럼 학문적 가치와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많이 형성해온 분들은 갑자기 모든 활동이 끊기면 나란 존재가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은퇴 전에는 각종 세미나, 연구, 학생 지도 등으로 하루하루가 빡빡했는데 은퇴 후엔 달력을 봐도 일정이 횡할 수 있죠. 그 간극에서 생기는 괴리감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슬럼프나 우울감, 심지어 심신의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사례 2 은퇴 후 우울감으로 병원 신세진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 이야기인데 이분도 원로 교수로 퇴임하시기 전까지 학교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명예 교수 칭호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격주로 한두 시간 강의 자문하는 정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집에만 계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활동량도 줄고 우울감이 서서히 올라오더랍니다. 사람이 재미있는 게요. 본인은 계속 웃으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난 더 이상 안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떨쳐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몸까지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의사분이 교수님,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때요? 너무 고립돼 계시니까 몸까지 약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몇 달간의 치료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이었지만 그 작은 무대가 오히려 본인에게는 큰 활력소가 됐다더군요. 그분 말씀으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살아갈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3.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하기. 활동이라고 꼭 거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던 분야의 스터디 모임에 나가는 것도 활동이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도 활동이죠. 아, 그래도 교수님 정도면 무슨 대단한 집필 활동을 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대단한 연구만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소소한 취미나 봉사활동이 훨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사례 3. 동네 사랑방 만들기에 나선 은퇴 교수님.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은 65세 즈음에 강제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더 가만히 있다가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될 것 같아서 동네 소모임부터 찾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땅히 마음 놓고 참여할 만한 모임이 없어서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라운지를 주 1회 빌려서 문화 사랑방이란 걸 시작했어요. 1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영화도 같이 보고 토론도 해보고 사실 주최하는 입장에선 준비해야 할 게 좀 많았지만 조금씩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역할이 있구나라는 기쁨을 매주 느끼셨다 하더군요. 결국 그분이 그 모임의 대표가 되어 동네에서 이것저것 새로운 사업도 주도하게 되셨고 지역 단체와 협업하면서 작게나마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내가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다시 써먹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4. 은퇴 후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은퇴 후 마음의 허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학문적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이 사라질 때 스스로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일상에서 즐겁게 몰두할 작은 목표를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관계를 잇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둬라. 동료 교수님, 제자들과의 네트워크만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찾으세요. 학회가 아니라도 좋고 동호회도 좋습니다. 꾸준히 만날 사람이나 모임이 있으면 외로움을 덜게 돼요. 은퇴 시점을 천천히 낮춰보라. 갑작스러운 완전 은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임 직후 몇 년 동안 파트타임 강의를 계속한다든지 연구소 자문역이나 외부 강연 등을 맡아서 급격한 전환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생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라. 평생을 가르쳤던 분들이라도 은퇴 후에는 다시 배우는 자리에 서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 강좌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죠.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이 생겨요.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찾아라. 일이라는 게 생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기는 쉽지 않잖아요. 은퇴 후에는 오히려 이 취미나 관심사를 마음껏 파볼 기회가 생깁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심지어 봉사활동도 좋고요. 5. 은퇴 후 삶, 새로운 챕터로 만들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수님이든 회사원이든 은퇴 후에는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요.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소외감에 무력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챕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60세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60대, 70대에 더 튼튼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은퇴 후 수십 년이 또 다른 인생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마치며
명망 있는 교수에서 무직자로. 66세 은퇴 후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은퇴 충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위상과 사회적 인정이 컸던 만큼 그만큼 상실감이 크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의 빈자리는 꼭 교수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은퇴 예정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는 은퇴 후에 허무함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돈도 준비해야 하지만 마음도 준비해야 하고 관계도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지금 뭘 하면 즐거울까? 를 더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은퇴 후에 고민해 볼 거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의 삶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고 그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오래오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멋진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소통과 도전 속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여러분께도 그런 용기와 기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